무심코 오랫동안 섭취한 영양제가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드시는 영양제 꼭 체크해 주시고 계속 먹고 있다면 돈도 아깝지만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오래 섭취했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예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좀 다른 내용을 보강을 해서 무심코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갑자기 부작용이 생기거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이게 유럽에선 재작년부터 상한 용량의 조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신경독성 때문에 그랬는데요. 비타민 B6 용량이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상한 용량이 50mg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섭취했을 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피리독신을 종합 비타민으로 섭취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도 섭취하고 관절 영양제 그리고 뭐 뇌 영양제 이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한 섭취량이 50이라는 거는 50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거고요. 치료 목적으로는 100mg까지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방 목적이니까 50mg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신경의 어떤 저림, 통증, 이상 감각 같은 신경에 대한 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끊으면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냥 먹다 보니까 갑자기 좀 간질간질하고 손에 이상 증상이 생겼는데 그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꼭 점검해 보시고 피리독신 용량 50mg 이하로 하루에 맞추시길 바라면서 피리독신 보통 보면 염산염이라고 써 있거든요. 염산염은 피리독신이 한 8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피리독신 염산염이 100mg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순수 피리독신 기준으로는 80mg, 정확히는 82mg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유럽의 식품안전청에서는 상한 용량을 12.5mg으로 했고 미국은 아직 100mg입니다. 우리나라는 50mg 정도 그 중간 정도로 잡아놨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포심은 갖지 마시되 무심코 오랫동안 먹는 우리 부모님 영양제 꼭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빨리 점검하셔야 되는 건 특히 우리 아버지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용량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만 단위를 초과했을 때 폐암에 대한 그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임산부들이 섭취하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국내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외 보충제들 중에서 종합 비타민에 특히 비타민 A가 만 단위에 걸쳐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눈 영양제 같은 거 항산화 성분들이 겹쳐지게 되면은 만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담배까지 피면은 폐암의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바로 홍국 추출물인데 이 홍국은 이 빨간 쌀에서 추출한 모나콜린 K라는 고지혈증 약과 동일한 성분의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mg에서 8mg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을 하는데 유럽에서 3mg 이상을 못 쓰게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지혈증 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약의 영역과 보충제 영역이 겹치면서 부작용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을 했습니다. 3 이상을 못 쓰게 했고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유럽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본,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고지혈증도 없는데 혈관에 좋다라는 얘기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랫동안 섭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주겠죠. 안 맞으면은 또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피부부터 우리 혈관까지 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질에도 혈관에도 모든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성적으로 드시는 이 모나콜린 K가 들어가 있는 홍국은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데 다이어트 보충제 중에서 가르시니아 들어가 있는 거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10대, 20대 분들이 좀 섭취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다이소에 가가지고 또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살 빼는 영양제래 해가지고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는 걸 많이 살 거예요. 가르시니아 자체가 금액 자체가 저렴한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5,000원, 만원대에 한 달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가르시니아는 명백한 간 수치를 높이는 간에 영양을 주는 보충제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우리 학생들이 그걸 먹고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에 건강상 유해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다이소에 이 가르시니아가 퇴출됐던 게 이거 먹고 집단적으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그 위해성으로 퇴출을 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다이소 자체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다이소는 아이들이 가기 접근성이 너무 용이한데 너무 쉽게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성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금 약한 버전인데요. 이 셀레늄 고용량 섭취하는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레늄 고용량은 어느 분들이 드시냐면은 일반적으로 유기셀레늄, 무기셀레늄이 있고, 무기셀레늄은 흡수가 좀 덜 되는 대신에 항암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유기셀레늄은 우리가 뭐 전립선, 갑상선, 항산화, 그냥 건강 유지하는 목적으로 섭취하는 게 유기셀레늄인데, 유기셀레늄과 같은 경우가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량을 초월하는, 또 상한 섭취량이 4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 섭취량을 쉽게 초과를 해요. 종합 비타민, 그리고 항염증 성분, 항산화 성분, 이런 데에 막 복합적으로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셀렉트 연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셀레늄을 매일 섭취한 사람에서 당뇨병의 위험도가 한 7% 정도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장기 섭취했을 때는 이런 항산화 성분 세게 먹으면 탈모가 오거든요.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고, 손발톱에 휘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신경의 이상이 손가락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레늄과 같은 경우는 용량을 꼭 지켜줘야 되는 상한 섭취량이 있는 항산화 성분, 미네랄 성분이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이 뭐 요즘에 예전보다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연은 우리 20대 분들이 많이 섭취할 수도 있고, 뭐 성인들이나 40대 이후 분들도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아연은 상한 섭취량이 35mg입니다. 근데 아연은 요즘에 섭취량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피부 여드름에 되게 데이터가 많은 성분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피부를 위해서 한 20mg 정도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종합 비타민 정도에 들어가 있던 아연이 아연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35mg 성인 기준입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구리의 결핍의 위험도가 높아지죠. 대략적으로 구리와 아연은 한 뭐 30대 1, 15대 1 정도까지 섭취하거든요. 아연이 30mg일 때 구리를 1mg 정도 섭취해줘야 돼요. 구리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척수 쪽에 문제 생겼던 케이스가 있고, 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를 따로 섭취하고 있나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을 용량 체크 꼭 해주시고, 특히 남성분들 또는 학생들, 이왕이면은 종합 비타민에 구리가 들어가 있는 걸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건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비타민 D를 주사로 맞아서 올리시는 분들, 이건 보충제는 아니죠. 주사로 맞는 초고용량을 한 방에 쏘는 요법. 이렇게 고용량을 한 번에 계속 맞으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잘 활용이 안 된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사로 맞아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형태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근데 너무 고용량을 쏘면은 필요한 걸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고갈되고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D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비타민 D를 경구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같은 용량을 섭취했을 때는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비타민 D를 경구로 섭취 안 하고 주사로 맞게 되면은 낙상으로 인한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희한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타민 D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사로 맞으면. 따라서 물론 이 병원에서 이제 야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저렴한 게 경구 섭취하는 비타민 D니까 경구 섭취하는 비타민 D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불편한 거는 그냥 매일 섭취하는 게 불편할 뿐이겠죠. 그거 제외하고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비타민 D가 섭취하는 게 많이 불편하시면은 하루에 일주일치 다 먹어도 돼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뭐 2000단위짜리를 7알을 먹어서 14,000단위를 일주일치를 먹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잊어버릴 것 같고 잘 못 챙겨 먹겠다 싶은 거는 그냥 3일치를 한 번에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깨물어 먹는 게 많이 나오니까, 3알을 한 번에 섭취하면 또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간식처럼 먹고, 일하다가 또 허기지면 간식처럼 먹고 해서 3알씩 4알씩 한 번에 먹는, 그렇게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비오틴을 4, 5년 전? 그때까지는 이 비오틴 고용량을 심지어는 만 단위까지, 하루 섭취량이 한 5 마이크로그램 필요한데 2100까지
가지 한 번에 섭취하는데 상한 섭취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거 고용량을 먹는 게 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손발톱, 모발, 탈모, 피부에 비오틴을 섭취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고용량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이 비오틴을 고용량 먹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검사할 때 검사치를 왜곡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킵니다. 실제 문제가 없는데 이 비오틴이 들어오면서 검사 결과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항진증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 FDA에서 2019년에 안전성 사안을 냈어요. 이거 비오틴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어떤 거였냐면은 심근경색의 지표의 결과값, 그 트로포닌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만들어서 심근경색임을 놓쳤어요. 비오틴 때문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아닌 걸로 놓친 거죠. 이런 왜곡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심장이 안 좋아서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 고용량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고, 갑상선 관련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비오틴을 고용량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꼭 점검해서 드시지 않는 걸로 조정해 주시고, 비오틴이 고용량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모발 영양제, 비오틴 고용량이 상당히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토코페롤이 있습니다. 토코페롤 비타민 E죠. 건강 유지 목적 항산화 성분, 그리고 전립선 건강, 그리고 손발의 어떤 혈액순환 수족냉증, 신경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량을 섭취하고 실제로 의약품으로도 고용량이 있습니다. 400이 상한 섭취량이에요. 400을 넘기면 안 되는데 2005년에 시행했던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4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에서 구간에서 전체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데이터 값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400을 초과한 고용량을 섭취하면은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찜찜하죠.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수족냉증이나 이런 쪽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량 의약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가 있고 눈영양제도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드시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와파린과 같은 것들이나 혈액 응고 혈전약 중에서 클로피도그레 이런 혈액 응고 혈전약, 시술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피를 물켜주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토코페롤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3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그리고 여러 데이터 상에서 이 출혈성 뇌졸중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토코페롤은. 그 대신에 허혈성 뇌졸중은 개선시킨다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출혈은 높일 수가 있고 피가 덜 가는 데는 더 가게 해주는, 피를 물켜주는 작용이 토코페롤은 있기 때문에 드시더라도 짧게만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약들약?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섭취하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보단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바꿔주거나 체크해서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쭉 먹다가 손해를 보는 거죠.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효과가 좋으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산균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건강상 개선 효과가 없다면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변비가 있는데 유산균 좋은가 보다 먹는데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섭취를 했는데 이게 개선 효과가 없어. 그러면 바꿔줘야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버리는 거일 수가 있으니까 점검하고 유산균을 바꾸던지, 변비가 심하면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설사가 심하면은 여기 장내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고 장벽을 보강해주는 글루타민이나 낙산과 같은 단세지방산 같은 걸 섭취해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고, 위장 쪽에 부하를 줄여주는 소화효소 같은 걸 보강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유산균 부모님들 드시고 3달 먹었는데 효과 있나 없나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다이어트 보충제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충제가 어떤 거냐면은 베르베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이건 데이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 같더라도 저는 꾸준히 드셔보세요.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산균 다이어트 그리고 무슨 다이어트 되게 많잖아요. 인기나 어떤 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말도 못해요. 뭐가 있는지. 그런 제품들을 광고나 TV 홈쇼핑을 보고 구매하신 분들, TV의 건강 프로를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보충제를 우리 부모님께서나 또 우리 학생들, 가족들이 섭취하고 있다면 점검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점검하실 게,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루테인이 좋다고 루테인 다 드실 겁니다. 루테인은 물론 이제 DSM과 같이 루테인 연구를 많이 한 데는 뇌 건강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정말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루테인은 우리는 이게 황반에 있는 색소 밀도를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거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우리 부모님들이 눈이 막 뻑뻑하고 건조하고 눈이 아파 충혈돼 이런데 루테인 쓰지 말자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눈에 좋다고 루테인을 잔뜩 구매해서 계속 드시고 있다면 개입을 해주셔도 괜찮다. 안구건조증에는 오메가3 또는 빌베리 추출물, 눈에 충혈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이 피곤한데도 뭐 아스타잔틴, 빌베리 추출물,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시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중복돼서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칼슘 마그네슘에 이미 셀레늄이 200 들어가 있는 걸 먹고 있는데 야 셀레늄이 갑상선에 좋대, 셀레늄이 좋대 해서 막 광고 보고 사셔서 안 드셔도 되는 걸 드시는 경우가 있고, 칼슘 마그네슘과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를 합쳐보니까 2000이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D가 그렇게 좋대 다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타민 D를 또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 C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마그네슘이 충분한데 마그네슘 따로 섭취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그리고 칼마디 미네랄도 드시는 분들은 중복되는 게 있나 체크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홈쇼핑에 그리고 TV 건강 프로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광고에 취약합니다.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관절 영양제가 있어요. 관절 영양제. 그래서 콘드로이친 하면 오 너무 사야 돼. 그리고 뼈에 MVP 해가지고 뼈에 좋은 거 관절에 좋은 거야 구매하시는데 관절 영양제는 몸의 상태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먹고 효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염증 성분으로 항상 커큐민 아니면 식이유황을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관절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나를 꼭 점검해 주시고 바꿔주셔야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겠지 하고 계속 드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혈당 영양제도 똑같아요. 혈당은 제 생각에는 베르베린 원툴이고요. 여기에 여주 정도가 도움이 되는데 바나바입은 보조입니다. 그래서 혈당 영양제도 요즘에 작년 재작년부터 붐이 일어나가지고 혈당 조절해야지 만병이 끊으니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드시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베르베린부터 시작하시는 게 그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오랫동안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거나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영양제랑 오래 섭취하다 보면은 돈 낭비가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양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본인의 영양제, 우리 부모님 영양제 점검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관계없는 질문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빠르게 답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제품 추천이나 내밀한 얘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